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기초간호과학 오늘 첫 시간이에요. 기초간호과학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운 해부생리학, 해부생리학을 기초간호과학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간호과학 책이 수문사에서 나와 있고 현문사에서도 나와 있는데, 연대에서는 일단은 수문사 책을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 책은 수문사를 기준으로 해서 근거로 해서 썼고, 그 다음에 신체 구조와 기능, 수문사에서 나오는 신체 구조와 기능을 저번 학기부터 연대 학부에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그 문제 위주로 해서 제가 갖고 올 거예요. 갖고 올 거고, 또 하나 영문 출판사에서 나오는 해부생리학, 이것도 제가 이거 사지 말라 그랬죠? 만약에 사신다면은 그 수문사 기초간호과학을 사시고, 나머지는 제가 이거 문제 뽑아갖고 와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특히 이제 영문 출판사에서는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뽑아서 여러분이랑 같이 풀을 거예요. 답을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기초간호과학은 2시간을, 매주 이제 2시간을 하는데,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2시간 안에 요걸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학부 과정에서는 16주, 15주 해갖고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해부생리학 같은 경우. 자, 기초간호과학은 15문제가 나와요. 지금까지 15문제가 나왔고요. 사지선다형. 그 다음에 5문제는 총 20문제에서 사지선다형이 15문제, 5문제는 단답형. 그래서 제가 나눠드리는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 달달 외우셔야 돼요. 달달 외우시고 답을 잘 표기하셔야 되고. 아셨죠? 그렇게 해서 시험을 공부를 하시면 되고, 기초간호과학 같은 경우에 솔직히 우리 학부 다닐 때 생리학 싫어했죠? 그쵸? 생리학 너무 싫어했을 것 같아요. 되게 또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게 간호학에 우리 보면은 성인간호학이나 모성간호학 앞에 보면은 해부생리도 앞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연대 들어가서 RNBSN 과정에 해부생리학이 있어요. 기초간호과학 과목이나 아니면 인체구조와 기능이라는 게 2학점짜리가 들어가요. 2학점인가 3학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되게 어려워요. 어렵게 시험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부 시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시험도 물론 작년은 좀 어렵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RNBSN에 합격해서 그 과목 학점을 따려면은 많이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비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합시다. 자, 첫 번째, 항상성. 자, 항상성은 우리가 외부 환경이 변해도 인체 내부 환경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덥고 추워도 체온이 36.5도씨를 유지하죠. 그게 바로 항상성이죠.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비교적 일정한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 외부 환경에 대응해서 내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다시 말해서 외부 세계의 변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인체가 외부 환경이 변하더라도 생체 내부 환경은 거의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걸 이제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그 끝에서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단락의 끝 봅시다. 끝에서 한 4번째 줄. 항상성의 파탄은 질병 또는 죽음. 자, 우리가 항상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 저체온이다 그러면은 죽죠.
고체온인데 해열제를 투여해도 열이 안 떨어진다. 말기암 환자들이 갑자기 고체온으로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해열제를 투여해도 안 떨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저체온으로 훅 내려가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항상성이 중지되거나 파멸되면 어떻게 파탄나면은 질병이나 죽음. 그래서 우리의 몸은 호메오스테시스,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자, 운동 시에 호흡순환이 촉진되고 발안이 왕성하게 되는 것은 운동에 의해서 생기는 산소 부족이나 이산화탄소의 과잉 생산, 체온 상승 등의 내부 환경의 문란을 가급적 적게 하거나 속히 정상치로 복귀시키려는 항상성 유지 기능의 발현이다. 이거 뭐냐면은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호흡 빨라지고 순환 빨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체온도 올라가요. 여러분 운동을 하시면. 그래서 몸이 차면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몸이 차면 안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몸이 차면은 질환이 생긴대요.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근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체온이 1도씨가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온이 올라가고 내부 환경의 문란을 가급적 적게 하거나 속히 이제 정상치로 복귀시키련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운동하면서 체온 올라가고 다 이제 그러다가 운동 좀 끝나면 어때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항상성이에요. 예전에 어떤 개그맨은 운동하다가 죽은 경우도 있죠. 살을 너무 갑자기 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운동이 다 답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이 다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게 돌아오는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죠. 예를 들면 협심증이 있는 사람들 운동해서 심장이 아픈데 쉬어도 만약에 심장이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협심증보다 더 큰 질환이 생기는 거 그거는 항상성 유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성 기전의 특성 첫 번째 보상성 인간의 체온 조절에 항상성 기전이 사용되는데 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시상하부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열을 감지해요. 예를 들어 피부 혈관이 수축 혈류량 감소로 심부 조직이 열을 보존하게 하는 동시에 근육세포가 불수의적으로 수축하여 떠는 행동 이런 게 다 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발안하고 오한 같은 것도 일종의 뭐예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상작용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항상성 기전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감소시키고 변화에 대해서 보상함으로써 신체 통합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교정 거기다가 별표 치세요.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를 어떻게 교정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상을 유지하는 게 항상성이라는 거. 혈액 내 당, 전해질 수치, 체온의 유지. 우리 보면은 밥 먹으면은 혈당이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인슐린이 분비되면서 그쵸? 되게 혈당이 정상치가 되는데 이런 게 다 뭐예요? 보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성이 파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전해질 수치 뭐 하나라도 NAK 같은 경우 NAK 같은 경우 그런 것도 만약에 나트륨이 만약에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럴 때 만약에 그 이온 음료를 먹으면 다시 또 돌아오죠. 이런 게 이제 보상성. 자가